네,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시간이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배 교수님,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갈 때는 입장문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21시간 이후에 나올 때는 별말이 없이 들어갔고, 그러나 들어가서 측근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잘 받았고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의도를 보면 나름 그래도 소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말일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께서 생각하시던 수준의 어떤 추궁 정도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대응은 좀 잘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기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 자체가 사실 이렇게 압박 강도가 세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묻고 대답하고 되묻는 과정보다는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업 경영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 어떤 논리를 세워갖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 부분은 또 다음 문제지만은 본인의 기준으로서는 만족되셨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좀 걱정 말라고 하셨고 아마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으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21시간 내내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고 조사는 자정 무렵에 끝났고 그 이후에 조사 검토가 6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검토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네,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검찰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죠. 이번에 보면 한 120쪽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묻고서 대답하는 것을 받아서 기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통 피의자가 말한 것이 제대로 적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빠진 경우도 있고 내지는 좀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이렇게 조금 잘못 전달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사 하나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사 하나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조사가 끝나면 아까 자정쯤에 끝났죠. 그러면 이 조서를 이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읽어봅니다. 그때 읽어볼 때는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읽어보지만 변호사들도 꼼꼼하게 이제 이걸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도 이제 방대하기도 하지만 한 190쪽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읽는 데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린 거는 첨삭을 요구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빼달라, 여기는 좀 넣어달라. 내가 아까 말했는데 여기서 좀 빠졌다.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분은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이제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법원이 발부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속영장 신청의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럼 여기에 그래도 증거인멸의 우려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몇 가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은 부인했거든요. 근데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까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제 이 혐의가 좀 중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지금 111억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혐의의 중대성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뭐냐면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증거를 측근의 진술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지요.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김백진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때 거기를 이제 방조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렇게 이제 할 만큼 또 이병모라든가 이영배라든가 그 측근들이 모두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됩니다. 네, 영장 예. 청구의 가능성 그리고 언제 청구가 될지에 주목이 되고 예. 또 어제 포토라인에서 발표문을 읽을 때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표현은 준비가 됐었는데 안 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주장하시려는 바는 뭐 역사적으로 본인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할 만이 있지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다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프레임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일종의 탄압이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하신 말씀 다 하신 건데 예. 문제는 거기 저기 잘 보시면 뭐 밑줄도 치고 강조도 하고 꼭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근데 그 부분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문제 예.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대상이 실제로 국민들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검찰 수사하는 검찰 측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본인께서는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셔갖고 이제 들어가셔갖고 이제 실제적인 수석부장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충분히 예. 의도대로는 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군요. 그리고 변호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변인데 검찰은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는 이유가 만약에 다스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그런 게 쭉쭉쭉 너무 많이 얽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걸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이상은 다스 회장을 2번이나 불렀고요. 예. 거기 뭐 이시영, 이동영 관계자들을 많이 부른 것이고 그 준비를 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국정원 특활비 받고 이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정도지. 네. 사실은 이 다스의 소유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어떤 그 공력을 검찰에서 여기다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다스가 이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된다면 첫 번째 이제 삼성의 소송비 대납 예. 60억 은 큽니다. 이것이 이제 뇌물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스에서 조성되었다고 하는 비자금이 있습니다. 약 예. 3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병모 청해전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구속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약 300억 정도 되는데 횡령 의혹, 특경법상의 횡령 의혹이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자금 BBK로부터 말이죠. 또 140억 돌려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를 먼저 밝히면 나머지는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법리적 다툼은 변론으로 하고 실질적 진실은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스에 많은 이제 공을 들였는데 네. 사실은 이상은 회장은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시영 씨는 사실은 이병모 청해전 사무국장과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됐거든요. 이병모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네. 그래서 상당히 이시영 씨가 거의 관계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나가가지고 그건 이시영과 이상은의 관계다. 이상은 씨와 형하고 이시영의 관계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검찰에서는 어쨌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핵심인 부분을 짚어봤고 오늘 오후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예. 국정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 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10만 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0만 달러인데 이거는 김희중 부속실장이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예. 김인욱 여사를 모시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김희중 실장 일단 그렇죠. 말을 한 그렇게 거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네. 그거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것 같아요. 예.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사용처를 물었거든요. 예. 근데 사용처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윤욱 여사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이제 검찰이 제시하니까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핵심적인 부분이죠. 예. 이건 뇌물 성격이죠. 예.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는 삼성전자라는 개인 회사, 일반 회사의 청와대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상당히 심각한 뇌물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일부라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개인 기업, 그러니까 말하면 이 사기업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권력작용으로서 그것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조작됐다는 거를 결국은 조작은 누가 했느냐? 그럼 검찰이 했느냐? 아니면은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죄를 엎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했느냐? 어쨌든 이것도 파헤쳐야 되는데 결국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압수수색 자체가 문제가 있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다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거기서 나온 어떤 문서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조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서를 청와대 형식의 문서를 누군가 조작했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있을 때의 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또 얘기돼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고 모른다 조작됐다고 하셨으니까 참 그 부분은 뇌물죄와 관련된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배 교수님. 그 MB의 측근들이 굉장히 이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싸움보다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어제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을 내달라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했는데 MB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줬고 그리고 점점 측근들이 더 이상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결국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서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여러 대통령들 물론 이제 감옥도 가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책임진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거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아드님과 관련된 부분도 자기 형님과 직접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아들하고 관련된 부분도 부인하시는데 그 흔히 말하는 밑에 있던 측근들은 어쩔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관련된 부분도 뭐 있는 것도 부정하시는데 그러면 본인들 부분에서도 이제 자기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배달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냥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그런 어떤 서운한 감정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줄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사실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의 결정적인 진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그게 뭐냐면 이제 사인 이상주 삼성 전무죠. 여기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죠 전. 여기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14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 김윤옥 여사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원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내놓은 돈은 2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중에 이상득 씨한테 8억 원이 갔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14억 5천만 원은 이제 청와대로 갔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김윤옥 여사한테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이상주 우리금융 삼성전자 전무가 이제 어디까지 갔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었는데 처음에는 이상득한테 갔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김윤옥 여사한테 상당 부분이 넘어갔다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 그럼 이 사위잖아요. 사위인데 지금까지 사위가 진술을 한 겁니다. 말을 했을 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 이제 이걸 추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14억 5천만 원이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를 추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상득 씨 같은 경우는 그건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득 씨를 2번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을 얘기를 어디인가 맞지 않으니까 아기가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돈은 김윤옥 여사한테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윤옥 여사의 소환 여부 가능성은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까 그 10만 달러는 인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김윤옥 여사하고 뭐 지금 사위 간의 문제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를 부르려면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부를지 여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거 말고도 명품백 받았다는 거 있어요. 거기에 뭐 돈 들어 있었다는 거, 재미 사업가로부터 그 부분도 이제 하나 불거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건 수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배 교수님, 김희중 부속실장은 이런 말했거든요. 검찰 증거가 굉장히 방대하다. 이 전 대통령이 검사를 받으면 본인도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마음이. 어떻게 그 스모킹 건이 검찰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조금 핵심적인 방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시영 씨한테의 일종의 이제 증여 상속 관련된 그 문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그걸 들이밀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상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그 말씀이 이제 뭐 준비 많이 했다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아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셨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좀 사실 좀 당황하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럼 새로운 증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류의 증거가 좀 있는 것 같다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 정도 자신하고 있고 이 정도 흔히 말하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적인 증거가 좀 몇 개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은 예. 굉장히 검찰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착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조사하는 것도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예. 재판 과정에서 뭔가를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내용을 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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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